오늘 리뷰는 바로 블로키의 트랜스포머 시리즈입니다. 디펜더 버전 7번 파워 오브 더 비스트. 얼마 전에 발매한 디펜더 버전 7번입니다. 발매는 2026년 5월달 발매를 했고요. 한국은 4월에 좀 선행으로 발매가 되기도 했어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었으니까요. 가격은 오늘 리뷰하는 이 한 박스 기준 12개 들어있습니다. 39,5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ASL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 패키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디펜더 버전 7번 파워 오브 더 비스트. 일단 비스트 워즈 세계관을 베이스로 주역들이 나오는 그런 박스입니다. 한국에서도 맘모 라이크로 유명한 뭐 이런 빅콘보이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레오 프라임, 라이오 콘보이죠가 나온다든가 배경으로는 마그마 트론이 있기도 하죠. 일단 구성부터 좀 봅시다. 정면 부분 하단에 싹 다 이게 구성이다. 12개가 기본이고요. 여기에 레어도 있는 편이죠. 기본 구성으로 마그마트론, 비스트 워즈 버전의 갈바트론, 레오 프라임, 라이오 콤보이죠. 그리고 라쳇, 여기에는 커맨더 코인도 하나 들어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기가스톰에다가 슬러지 브론토사우루스, 그리고 옆으로 가서 빅 콤보이, 레오 프라임 비스트 모드, 라쳇의 비클 모드도 있고, 길터링 갈바트론? 이거는 이제 빛나는 갈바트론인데 이미 갈바트론이 앞에 발매가 됐었단 말이죠. 뭐 클리어 버전 아니면 메탈릭 버전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이 작아서 까봐야 알 것 같고요. 셔터드 글래스 버전의 그림록, 그리고 마지막은 클리프 점퍼까지 이렇게 12개가 기본 구성인 거고, 요 가운데 보면은 144분의 5 확률로 스페셜 갤럭시 타입 네메시스 레오 프라임, 이거는 레오 프라임 대신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셜 갤럭시 타입 네메시스 프라임, 이거는 빅 콤보이 대신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역시나 더 낮은 확률, 그러니까 144분의 1 확률로 스페셜 아머 타입의 레오 프라임이랑 빅 콤보이도 있다고 하네요. 요거는 지금 매트릭스 버스터인가요? 오. 아무튼 운이 좋으면 이런 것도 뽑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박스 개봉해보도록 합시다. 짜잔, 봉인실 제거했어. 짠, 오픈. 빠밤. 안쪽에 개별 박스들도 다 비닐 포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12개가 들어간다. 일단 개별 박스도 보면은 레오 프라임에다가 비콘보이의 반반으로 딱 되어 있는 모습에 뒤쪽으로도 방금 본 그 리스트가 쭉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게 레오 프라임 같은 경우는 비스트 모드랑 헤드를 교환해가지고 무기 재현을 할 수 있다고도 하네요. 그러면 손에 잡힌 김에 한번 까봅시다. 이 비닐 포장부터 벗겨야겠죠? 한쪽을 이렇게 쫙 벗겨주어서 개봉 싹 해주고, 이제 위쪽을 슥 뜯어준다. 이렇게 개봉! 일단은 불투명 비닐에다가 안쪽에 카드가 있어요. 요거는 슬러지네요. 이 비닐 포장을 개봉하지 않아도 일단은 내용물이 뭔지 이 카드로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11개의 비닐과 뚜껑까지 전부 다 개봉을 해왔고요. 하나하나 뭐가 나올지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역시나 개인적으로는 스페셜 아머 타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일반 컬러들, 그러니까 네메시스가 아니라도 일반 컬러들도 충분히 이뻐가지고 그냥 일반 그대로 나와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하나씩 개봉해 보도록 합시다. 개봉! 빠밤. 과연 카드만 보면 되죠, 여기선. 이제 짠, 짠, 짠. 빅콘보이. 빅콘보이 나왔어요. 빅콘보이. 바로 빅콘보이가 먼저 나오고요. 다음은 과연 누굴까? 라쳇이네요. 네, 라쳇 비클 모드 나왔고요. 이제 레오 프라임의 비스트 모드. 뭐 어차피 이제 확정적으로 나오는 애들 위주로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실리카겔까지 넣어주네. 다음은 누굴까? 짠! 마그마트론이 나오는군요. 마그마트론도 이제 확정이기도 하고.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친구, 빰! 기가스톰 나오고. 그리고 다음 친구, 바로, 빠밤! 길터링 갈바트론 나왔습니다. 갈바트론. 아직 라이오 콤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 짠!
네메시스 레오 프라임으로 나오는구만요. 요렇게 됐구만. 아하. 이제 144분의 5 확률이죠? 네메시스 레오 프라임. 일반 레오 프라임은 아쉽게도 이게 나옴으로 해서 안 나온다. 그래도 블랙 컬러의 레오 프라임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아주 좋아요. 계속해서 나머지 4개입니다. 짠! 그림록, 셔터드 글래스 그림록. 그리고 이어서 아직 라쳇이랑 안 나오지 않았나? 클리프 점퍼 나왔고요. 그리고 비스트워즈 갈바트론. 그러게 갈바트론이 이제 나오는구만. 자식. 그럼 마지막은 라쳇이네요. 이렇게 해서 총 12종 다 뽑았는데 이제 레어는 짠! 네메시스 레오 프라임이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 비콘보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비콘보이 하나 일단 조립해볼까요? 어떤 느낌으로 되어 있는지 내용물을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부품 분리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다리 같은 것도 막 노란 색깔 도색되어 있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카드 있죠? 이게 사실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서 조립을 해주면 되겠어요. 한번 그럼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바로 조립. 짜란!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조립하면서 빅콘보이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의 맘모라이크. 아무튼 이런 식이다 보니까 나머지도 전부 다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2개의 트랜스포머 전부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이게 레오 프라임이 네메시스 버전으로 나오면서 캐릭터 카드 기준으로 딱 6대6으로 이제 황금 밸런스로 나오게 되었다. 이게 레오 프라임이 일반 컬러로 나왔으면은 이쪽에 하나가 더 추가됐겠죠. 아무튼 이제 앞줄부터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빅콘보이 한국명 맘모라이크입니다. 일단 이 캐릭터 카드 좀 먼저 봅시다. 제품의 CG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 카드고요. 이렇게 뒤에가 아까 매뉴얼이었죠. 그래서 매뉴얼 보면서 조립하면 되겠고, 밑에는 이름 빅콘보이라고 이름이 적혀있기도 합니다. 이 디펜더 시리즈가 굳이 따지면은 미니 피규어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완성을 하고 나면은 약 5.5cm, 커도 한 6cm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본 파츠 분할 이외에 좀 세밀한 컬러들은 다 기본 도색 또는 프린팅으로 처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맘모라이크 특유의 그 형태, 여기 메머드의 뿔이 이제 백팩이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다 표현되어 있고요. 컬러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콘보이잖아요. 그 콘보이 특유의 그 옵티머스형 얼굴 아주 잘 표현되어 있고요. 파란색 이외에는 전부 다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눈의 노란색은 파츠 분할이라는 거, 아까 분할된 거 잠깐 봤죠? 아주 잘 되어 있고요. 파츠의 각도 되게 좋습니다. 엣지가 살아있다거나 할까? 각진 게 제대로 막 딱딱딱 각져 있는 게 보이죠? 아주 좋아요. 거기에 몸통의 가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맥시멀의 엠블럼이라든가 다 프린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 복근 표현도 다 프린팅으로 표현되어 있죠. 빨간색 파츠 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 잘 보면 관절 쪽으로 가는 부분에도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은근히 디테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왼팔이랑 오른팔은 이제 팔 어깨 쪽의 컬러가 다릅니다. 왼쪽 어깨는 회색, 오른쪽 어깨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잘 보면 이 팔 하박의 색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팔은 흰색인데 왼팔은 또 회색이죠. 골반이나 허벅지 자체는 되게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동그란 형태. 대신에 다리 쪽도 보면 이 무릎이나 발목에 패널 라인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거 제가 먹선 넣은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프린팅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강이의 이 노란 색깔 부분 역시 프린팅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거기에 다리 앞뒤 부분은 파츠 분할이라서 뒤쪽에 그 메머드 컬러라던가 이런 것도 다 표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백팩 쪽도 이 내부 디테일은 어느 정도 구현되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등 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뭐 스탠드가 있으면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외에 뿔 같은 경우도 이게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외형은 이렇게만 보고 가동 한번 볼 텐데, 가동이 사실상 이후에 볼 다른 친구들 있죠. 이런 로봇 모드인 친구들,
뭐 진영 안 가리고 다 기본 가동 자체는 똑같거든요. 가동 구조 자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맘모라이크로 먼저 이 빅콤보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은 빼고 일단 목은 볼 조인트입니다.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들고 숙이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돌리는 건 뭐 제약 없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도 볼 조인트입니다. 팔 옆으로 드는 것도 꽤나 많이 들어지고요. 편안하게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팔꿈치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굽히는 것도 가능은 한데 회전하는 것도 여기서 같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목 역시 볼 조인트긴 하나 역시 회전하는 게 메인이고 꺾는 거는 공간이 좀 좁은 편이긴 하죠. 허리도 볼 조인트로 되어 있긴 한데 역시나 회전하는 게 메인입니다. 살짝씩 들고 숙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 부분은 가동이 크지 않다. 고관절 역시 볼 조인트입니다. 편안하게 다리 옆으로 들고 앞으로 들고 뒤로 들고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릎도 볼 조인트. 역시나 굽히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허벅지 회전이 없고 여기서 회전을 해줍니다. 팔꿈치랑 동일한 구조인 거죠. 그리고 발목 역시 볼 조인트인데요. 어느 정도 접지할 수 있게 발목이 안으로 좀 꺾여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액션 취할 때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기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다 이런 기본 구조는 똑같아서 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간단한 액션 한 가지만 봅시다. 먼저 사격 액션 한번 해봤는데 작지만 보기보다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해서 의외로 가지고 노는 게 재밌습니다. 다음은 레오 프라임, 그러니까 라이오 콤보이의 비스트 모드. 일단 캐릭터 카드 한번 보면은 이거 역시 관절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즈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뭐 무릎 꿇기라든가 바닥에 앉기 같은 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동물 형태다 보니까 인간형, 그러니까 로봇으로 변형했을 때보다는 키가 좀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대신에 동물형이니까 또 앞뒤로 길기도 하죠. 의외로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상당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허벅지라든가 등 부분의 패널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기도 하고 꼬리도 분할 처리돼가지고 색깔 구현되어 있는다든가 그리고 사자의 갈기 부분 역시 작지만 생각보다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디테일 좋아요. 머리 자세히 보면 코 정도만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파츠 분할입니다. 눈도 파츠 분할이에요. 거기다가 입도 벌릴 수 있고 이렇게 쫙 벌려서 어흥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빨 디테일도 꽤나 작지만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갈기 부분은 아무래도 레오 프라임의 무장으로서도 이게 파츠 교체가 가능했던 거니까 이렇게 갈기가 펼쳐지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를 이제 레오 프라임에 끼울 수도 있다. 뭐 이따가 색깔은 다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외형은 간단하게만 보고 이 상태에서 가동도 한번 보면은 그래도 관절이 다 없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앞다리, 뒷다리 다 볼 조인트로 다리 가동이 됩니다. 근데 앞다리는 무릎 가동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굽혀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근히 각도를 줄 수 있겠고 발목 역시 안쪽으로 엄청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벌리더라도 충분히 접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목이 꺾여요. 대신에 뒷다리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이 없고 발목만 있더라고요. 거기에 목 관절도 볼 조인트가 있어서 돌려주거나 꺾어주거나 할 수 있죠. 그렇게 가벼운 액션, 이렇게 다리 벌려서 위협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브론토사우루스. G1에 보면은 그 다이노봇이라고 있잖아요. 그림록이 속해 있는 그 다이노봇의 일원입니다. 슬러지. 근데 이제 공룡 모드인 거죠. 그래서 캐릭터 카드 밑에 이름으로 슬러지 브론토사우루스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공룡의 모습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그 브론토사우루스 특유의 그 모습이긴 해요. 하지만 메카닉적인 요소가 많이 보이는 거죠. 패널 라인부터 좀 기계적인 디테일 이런 것들 말이죠. 재밌는 거는 꼬리만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다는 점 정도.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 다 잘 되어 있고요. 눈 부분도 분할입니다. 이거 그나마 머리에 오토봇 엠블럼 정도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역시나 사이즈는 이렇게 빅콤보이랑 비교했을 때 키는 좀 작아도 옆으로 아무래도 많이 길죠. 머리 자세히 보면 눈 부분 분할되어 있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입도 벌릴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면서 벌리면 완전히 벌어지고요. 안쪽에 분할되어 있는 파츠가 보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이빨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곡선도 좋고요. 목 자체도 디테일이 상당히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양각으로 나올 거, 음각으로 들어갈 거 다 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배 부분 역시 은근히 파츠 디테일이 좋고요. 외장도 은근히 분할되어 있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통 옆에서 봤을 때 앞다리, 뒷다리 부분 역시 디테일이 좋죠. 패널 라인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 부분 역시 곡선도 되게 좋았는데 위에서 봤을 때 디테일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꼬리만 지금 메탈릭 실버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색깔이 혼자 좀 달라요. 그래서 꼬리는 회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목 자체도 연결 관절이 있기 때문에 뽑아보면 볼 조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 가능하고요. 목 역시 볼 조인트 들고 숙이고 돌리고 하는 것도 되죠. 다리 같은 경우도 앞다리 뒷다리 다 볼 조인트고요. 발목 역시 볼 조인트 되어 있어요. 레오 프라임이랑은 다르게 무릎 관절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좀 입도 벌리고 다리도 살짝 벌려주면서 포즈 취해준 이런 느낌. 근데 이 슬러지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원래 이 트랜스포머 디펜더 버전 시리즈가 지금 제가 리뷰하는 건 7번이잖아요. 근데 앞서서 1, 2, 3 그리고 4, 5, 6 그러니까 3편마다 이렇게 로봇 형태가 아닌 비클 모드인 애들을 합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예를 들면 1, 2, 3편의 비클 모드인 애들을 합치는 추가 파츠를 구매하면 데바스테이터가 된다든가 그런 합체 요소가 있는데 이번 7번부터는 7, 8, 9 해가지고 이 다이노봇들이 합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볼케니커스로 합체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 좀 기대 중입니다. 다음은 클리프 점퍼. 역시 오토봇 소속의 클리프 점퍼고요. 캐릭터 카드 보면 역시 CG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고 클리프 점퍼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토봇의 미니봇이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전투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묘하게 범블비 닮지 않았나요? 같은 소속 대원 중에 범블비가 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베이직한 G1 스타일의 그 느낌이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역시나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뭐 적당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뒷모습도 되게 심플하고 막 복잡한 디테일 그런 거 없이 적절히 귀엽죠. 거기다가 블래스터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습니다. 형태 자체가 아주 잘 잡혀 있어요. 그리고 로봇 모드이기 때문에 방금 봤었던 비콘보이랑 비교해도 사이즈는 똑같죠. 그리고 머리 형태만 보더라도 되게 범블비 닮긴 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얼굴 자체도 도색되어 있고 눈은 역시나 분할이고요. 몸통에 이런 유리창 형태들은 전부 다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다. 가슴에 오토봇 마크까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는 따로 프린팅 되는 거 없이 깔끔하게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관절은 방금 비콘보이 때랑 똑같아요. 구조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복잡할 게 없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적당히 디테일 들어간 박스형 G1 스타일이죠. 그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네요. 그리고 간단한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덤블링 하면서 사격하는 느낌으로 해봤는데 아무래도 전투원이다 보니까 이런 역동적인 게 잘 어울리겠죠. 그리고 이 등에 있었던 구멍 3mm보다 좀 더 구멍이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탠드는 바로 활용은 하기 힘들더라고요. 다음은 라쳇 비클. 트랜스폼 하기 전 라쳇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짜잔 앰뷸런스 형태의 비클이죠. 라쳇 자체가 메딕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앰뷸런스 특유의 형상 그런 게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쪽도 디테일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대신에 뒤쪽은 색깔이 없잖아요. 앞쪽에 완전 이렇게 몰빵되어 있다. 전면 라이트 부분, 그릴, 뭐 범퍼, 뭐 오토봇의 엠블럼, 거기다가 좀 놀라운 거는 와이퍼 색깔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유리창의 디테일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제 경광등, 이제 사이렌을 울릴 것 같은 빨간색까지도 다 잘 되어 있죠. 의외로 앞쪽 프린팅 디테일이 되게 좋습니다. 거기에 비클 모드잖아요. 굴러갑니다. 바퀴 형태도 제대로 되어 있고 굴러가게도 되어 있고 거기다가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문 손잡이라든가 이런 디테일도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믹도 있습니다. 해치 오픈 해가지고 안쪽에 무장을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뒤쪽에 다른 친구가 타서 이렇게 연동해서 액션을 취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라쳇입니다. 라쳇 이거는 트랜스폼해서 로봇이 된 거죠. 그래서 먼저 캐릭터 카드 역시나 이제 CG 기반으로 만들어진 라쳇이라고 잘 이름도 써 있고요.
그리고 이 로봇 형태의 라쳇에는 이렇게 금색으로 도색된 코인도 하나 랜덤으로 나오는데 3종 중에 랜덤입니다. 보니까 비콘보이, 이렇게 레오프라임, 그리고 아까 봤던 슬러지 해가지고 셋 중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레오프라임이 나왔습니다. 오, 멋져요. 트랜스포머라고 이름도 적혀있고, 뒤에는 블로키, 아래쪽에는 BW2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비스토어 2인가요? 그렇게 써있는 것 같죠? 뭔가 이런 수집 요소가 추가적으로 있는 것도 재밌네요. 그리고 라쳇 본체! 방금 봤었던 클리프 점퍼랑 비슷한 구조 같죠? 딱 봐도 관절 구조는 똑같고요. 그래서 근데 디자인이 딱 봐도 G1이구나. G1 스타일 물씬 난다. 막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단 비교만 살짝 해봐도 키는 똑같고요. 뭔가 다리 디자인이라는 거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죠? 자세히 보면은 머리 자체는 흰색을 제외하면은 뭐 안면에 회색 도색 처리 잘 되어 있고, 이마에 검은 색깔 라인 역시 색깔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눈은 분할이에요. 그리고 특유의 동그란 머리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아까 봤던 그 비클의 앞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작아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뭐 유리창의 디테일이라든가 와이퍼 디테일이나 뭐 오토봇의 엠블럼 이런 것도 되게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깨 디자인만 아까 클리프 점퍼랑 달랐지, 팔의 기본 형상이라든가 다리의 기본 형상은 똑같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한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블래스터 같은 경우도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지, 디자인은 방금 것과 역시나 동일한 그런 모습입니다. 뒷모습은 등 부분에 역시나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네요. 그리고 라쳇은 뛰어가는 모습으로 한번 액션 취해봤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트랜스포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단체로 뛰어가는 액션이나 이런 거 은근 나오거든요. 애초에 비행을 할 수 없는 애들은 이렇게 뛰어가니까. 그래서 뛰어가는 액션도 발도 적당히 넓어서 잘 되기도 하고 되게 가지고 놀기 좋네요. 자, 다음은 이제 레어로 뽑았죠. 네메시스 레오 프라임입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이런 컬러가 아니에요. 밝은 컬러죠. 이게 하얗고 갈기 금색이고 이 친구 컬러여야 되는데, 이제 레어로 나와서 이제 건메탈릭 컬러에 메탈릭 실버도 좀 보이는 그런 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드도 오토보 쪽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선역 카드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악역 카드로 나와서 보라색이다. 뭐 아무튼 보면은 그래도 레어니까 스페셜 갤럭시 타입이라고 추가적인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 네메시스 레오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컬러 면에서도 일반 컬러랑 많이 다르죠. 어두운 컬러. 거기다가 포인트 컬러도 지금 하늘색으로 되게 튀는 컬러로 되어 있기도 하고, 오른쪽 어깨에 있는 이 사자 같은 경우도 갈기도 실버. 멋있어요. 완전 멋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리라던가 뭐 가슴이라던가 프린팅이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머리 쪽 보면은 프라임이라서 역시 프라임 특유의 그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배틀 마스크도 제대로 쓰고 있고, 이마의 디테일이라든가 디자인, 귀에 저런 안테나 형상 이런 부분도 말이죠. 정면에서 봤을 때 실버 계통은 확실히 도색이 잘 되어 있다. 이 안테나 부분의 실버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당연히 눈은 또 분할이고요. 그리고 몸통, 복부라든가 가슴 쪽에 무늬가 되게 많죠. 맥시멀 엠블럼도 들어가 있고 실버 디테일도 되게 많은데, 아예 지금 이 무늬들은 다 프린팅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는 모습이죠. 특유의 근육 표현 같은 이런 실루엣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로 가면은 어깨 관절 디테일이 프린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앞면에 되어 있고 뒷면은 프린팅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대쪽 어깨도 없습니다. 이게 딱 이제 드러나 있는 왼쪽 어깨만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일단 팔에 있는 이 클로 같은 경우도 파츠 분할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손도 메탈릭 컬러, 뭐 오른쪽 어깨에 있는 사자머리 역시 눈 분할입니다. 얼굴 자체가 분할되어 있어서 표현이 아주 좋아요. 갈기도 곡선 잘 표현되어 있고 말이죠. 여기에 블래스터 역시 아까 봤었던 그 블래스터의 디자인이고요. 골반 쪽 역시 정면에서 보이는 디자인은 프린팅 표현입니다. 되게 잘 되어 있죠? 색깔도 그렇고. 거기다가 요 허벅지 쪽 보면은 이 메탈릭 실버 계통 컬러가 기본 컬러고요. 허벅지 바깥쪽에 좀 기계적인 디테일, 패널 라인, 요게 프린팅입니다. 검은색 쪽이.
되게 넓은 면에다가 잘했다. 그리고 다리도 보면은 이 기본 컬러가 이런 건메탈 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메탈 컬러 이외에는 프린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릎의 검은색부터 정강이, 다리 바깥쪽 이거 다 패널 라인이나 이런 거 다 프린팅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발 같은 경우도 발톱 부분 역시 색깔 잘 들어가 있죠. 어찌 보면은 빅콤보이보다 더 좋은 그런 좀 뭔가 공정이 많이 들어간 그런 모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뒷모습 같은 경우도 등에 부스터 같은 형상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가동이야 똑같으니까 일단은 짜잔 빅콤보이랑도 한번 놔보면은 야 이렇게 되면은 빅콤보이도 네메시스 버전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역시나 사격 포즈는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접지할 수 있고 딱히 이제 무게중심에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세울 수 있는 발목 가동 아주 좋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비스트 모드에서 이 비스트 모드의 머리를 떼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떼서 갈기들을 세우고 이렇게 어깨 바깥쪽 교체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패키지에서 소개하고 있었던 파츠 호환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거 자체도 이 레오 프라임의 기술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또 다음은 마그마트론. 혼자 부피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캐릭터 카드에도 그 마그마트론 특유의 그 위용이 잘 전달되는 모습이고 아까 패키지에서도 배경을 담당하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일단 무장이라든가 이런 부피가 혼자 엄청 큽니다. 이렇게 빅콤보이를 옆에 놓더라도 키도 미묘하게 큰 것 같고 이게 날개 때문이라도 상당한 부피감을 자랑한다. 그래서 이쪽은 사이즈를 좀 재보면 요 날개까지가 6cm가 좀 넘는다. 6.5cm쯤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유의 공룡 3마리가 합체한 그 모습이 색깔들로 또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뒷모습도 어느 정도 디테일이 잘 표현된 것도 볼 수 있어요. 일단 머리부터 몸통에 이르기까지 파츠 색깔 이외에는 전부 다 프린팅 또는 도색입니다. 잘 보면 안면 부분 그리고 양옆에 송곳니, 뭐 이마의 뿔 그리고 몸통의 발이나 발톱 색깔들이나 이런 것들 특히나 케찰코아틀루스의 머리 부분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서도 잘 보면 얼굴에 이빨까지도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묘하게 그 성난 느낌도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양쪽 어깨에 각기 다른 공룡 머리가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특유의 조형도 은근 작은데도 세밀하게 되어 있다. 이빨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오른손엔 마그마 블레이드, 왼팔에는 마그마 쉴드. 이렇게 혼자 양팔에 무기를 다 들고 있다 보니까 볼륨감이 되게 커 보인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그 발톱의 색깔까지 다 들어가 있고 특유의 곡선 조형도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날개 같은 경우도 앞쪽에서 봤을 때도 이런 발톱의 형상이라든가 뒤쪽에서 봤을 때도 약간 메카닉적인 패널 라인 같은 것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좀 위협적인 액션이 가능하다. 마그마 블레이드 들고 막 공격적인 액션 이런 거 또 다른 액션 보면 이게 발 접지력도 되게 좋아가지고 발목이 잘 꺾여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를 낮추더라도 충분히 액션이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묘하게 혼자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인지 이 마그마트론을 보고서 빅콤보이 웨폰 버전 그 레어가 뽑고 싶어졌다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쪽에 좀 큰 무기가 들어있으니까. 자 다음은 비스트워즈 갈바트론. 그래서 캐릭터 카드에도 이름을 보면은 BW 갈바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트리플 체인저거든요. 용, 드릴 탱크, 로봇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거기다가 메가트론을 이겼던 전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친구라서 다 세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무튼 그 특유의 보라 색깔 그런 게 다 표현되어 있고 날개 부분도 화려합니다. 색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면은 얼굴부터 해서 몸통, 뭐 다리까지 색깔들이 아주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핵심 컬러는 다 들어가 있다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건 얼굴 조형인데 그 입 앙 다물고 있는 정확히 막 성난 이빨을 막 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얼굴이 다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빨에 하얀색도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눈은 역시나 분할이지만 뿔의 빨간색이나 안면의 보라색은 다 프린팅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몸통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가슴에 이런 포인트 컬러들만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이 허리, 그러니까 복부죠. 복부 안쪽 컬러도 지금 표현되어 있거든요. 디테일이 은근히 있어요. 여기에 어깨 볼륨감이라든가 패널 라인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에 갈바 X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리 자체는 좀 심플할 것 같지만 이제 다리 아래쪽이죠. 무릎 아래쪽 여기에 갈바트링4까지 표현 다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색깔 들어가 있고, 정강이의 금색 포인트, 빨간색 포인트 다 들어가 있죠. 다리는 좀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 부분 잘 보면은 은근히 꼼꼼하게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바깥쪽에 이런 뿔 형태, 그리고 그 동그란 정중앙에 이런 십자 모양이라든가, 그리고 끝부분에 이런 줄무늬 이런 것도 다 색깔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의외로 되게 표현이 좋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잘 보면 이 날개는 파츠가 보라색입니다.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는 연보라 같은 경우는 프린팅이에요. 잘 보면 위에서 봤을 땐 파츠 자체 보라색이다. 그래서 이런 위협적인 포즈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 만들어주는 것도 꽤 좋기는 하더라고요. 다음은 길터링 갈바트론. 이게 무엇이냐? 캐릭터 카드 보면은 이제 이름이 좀 다르게 써있죠. 그냥 갈바트론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길터링, 빛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터링 갈바트론. 이미 G1 버전 갈바트론은 앞서서 이게 디펜더 4번이었나? 그때 발매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클리어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클리어 퍼플 갈바트론이죠. 그래서 기본 디자인은 G1 버전의 갈바트론이다. 잘 보면 무기부터 허벅지까지 전부 다 클리어 파츠의 색상 다른 것도 표현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이런 융광, 흰 색깔 라인 같은 것만 딱 들어갔는데도 묘하게 입체감이 있다. 이런 것도 좋았어요. 잘 보면 머리에 있는 뿔 부분도 프린팅 들어가서 보라색이기도 하고, 양 볼 부분도 흰색 라인에다가 특히나 몸통, 가슴 위쪽부터 아래쪽, 어깨까지 전부 다 요 라인만 있는 건데도 묘한 입체감, 클리어 버전이지만 그래도 뭔가 적절한 그런 표현 되게 좋았고요. 오른팔의 무기 같은 경우도 뒤쪽에 메탈릭 퍼플 부분이 색깔이 들어가 있다. 그 외에 팔이라던가 이런 거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허벅지 색깔은 이렇게 클리어가 다르게 되어 있다. 클리어 핑크 계통으로 되어 있고, 다리 자체 디자인도 갈바트론 특유의 느낌으로 적절히 곡선 섞인 디테일 좀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클리어라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디테일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한쪽은 G1의 클리어긴 하지만 둘 다 갈바트론이니까 뭐 한 박스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는 갈바트론 2개 버전을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근히 묵직한 느낌 드는 것도 좋아요. 다음은 기가스톰. 원래는 탱크로 변형을 하던 메가스톰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파워업해서 기가스톰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카드도 기본 공룡 형태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왕구가 기지 모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따로 로봇 모드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약간 자칭 뭐라 그랬더라? 파괴대공 기가스톰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좀 귀여우면서도 멋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은근 또 퀄리티가 좋은 게 앞에서는 뭐 색깔이 뭐 다양하진 않은데 옆에서 봤을 때는 몸통에 디테일들을 다 프린팅을 넣어놔갖고 되게 디테일합니다. 일단 머리부터 이 뿔이나 눈 클리어 옐로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 안쪽에 분할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입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가동시킬 수 있죠. 목 가동도 돼요. 돌아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은근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등 부분에도 무장이 이렇게 가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팔 부분도 아주 귀엽게 되어 있기도 하고, 다리 같은 경우도 뭐 관절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발 부분의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몸통 옆부분 보이나요? 이 다양한 컬러가 분명히 부위별로 볼 땐 몰랐지만 옆에서 크게 보니까 보라색에 초록색에 은색에 주황색에 되게 작은 컬러까지도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 부분은 심플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통 앞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꽤 볼만하죠. 가동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입 벌리고 목 돌리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들고 숙이는 것도 어느 정도 됩니다. 팔 같은 경우는 볼 조인트 연결, 팔꿈치나 손목은 따로 없고요. 몸통 쪽에 연결되어 있는 걸로만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무릎은 없지만 다리 연결은 볼 조인트. 크게 이렇게 들고
뒤로 아예 이렇게 접어버리는 것도 가능한 그런 형태고요. 발목 가동도 상당히 좋아요. 다리 최대로 벌리고도 접지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 낮추면서 위협하는 듯한 그런 자세도 가능하죠. 다음은 셔터드 글래스 그림록. 오, 셔터드 글래스 나오는구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름에도 SG 그림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셔터드 글래스가 뭔가 싶으실 수 있는데 약간 반전 세계입니다. 쉽게 말해 오토봇이 악역이고 디셉티콘이 선역인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록도 원래 은색에 금색 막 이랬지만은 어두운 컬러가 됐다. 막 보라색에 검은색에 막 어두운 뭐 회색에 막 이렇게 되어 있다. 이쪽 세계관에서는 옵티머스도 보라색이에요. 아무튼 그 특유의 어두운 컬러를 표현한 그 셔터드 글래스 그림록입니다. 뒷부분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네 바보형 그림록의 디자인인데 색깔이 이렇게 반전된 거죠. 그래서 머리도 좀 어두운 컬러에다가 눈도 주황색, 좀 어두운 주황색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붉은색처럼 보이기도 해요. 몸통 역시 그림록 특유의 느낌으로 디자인 프린팅 되어 있는데 오토봇 엠블럼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작게 되어 있죠. 여기에 어깨 역시 그 그림록 특유의 디자인, 이게 변형하면은 이제 골반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거기에 팔 하박은 심플한 형태에다가 다리 쪽 역시 좀 그래도 기계적인 느낌이 좀 많이 표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양각으로 막 올라와 있고 이런 데가 디테일이 많죠. 거기에 무장은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은근히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등 부분이 변형할 때 몸통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은근히 디테일이 좋다. 그래서 포즈를 잡으면 묘하게 불량한 느낌으로 포즈 잡아주면 좋습니다. 꽤나 멋지죠? 은근히 이런 컬러 반전되는 것도 꽤 좋습니다. 진짜로. 자, 마지막은 이렇게 적대 세력끼리 좌우로 나눠봤습니다. 약간 뭐 애니메이션 포스터처럼 서로 노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블로키의 트랜스포머 디펜더 버전 07번 전부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레어로는 네메시스 레오 프라임이 나왔다라는 거, 아무래도 웹폰 버전이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144분의 1 확률이니까 이게 이전부터 블로키 트랜스포머 인기 좋았던 거는 알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리뷰를 해보니까 의외로 작은데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그거 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수집할 만한 그런 좋은 퀄리티네?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당 12 정도니까 게다가 한 박스만 사도 컴플리트니까 근데 또 가격은 저렴하네? 하나당 한 3,000 얼마 꼴이거든. 3,800원 꼴인가? 대략 그 정도로 오프라인에서 하나당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박스를 사도 지금 39,500원인데 부담이 적다. 모을만 하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좀 놀랐습니다. 이미 버전 7번이니까 1번부터 쭉 모으던 분도 계실 거고 1번부터 데바스테이터부터 막 다 만드셨던 분들도 계실 거다 보니까 확실히 트랜스포머 좋아한다 그러면은 수집욕 자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아무튼 재밌게 리뷰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춤작을 내세요. 재룡이었습니다. 안녕, 바보시!